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원 이제 자격이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확인 청구한 것도 승소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물계약도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소송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역주택조합과의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특이한 지역주택조합 승소 사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주조합원에 관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지주조합원이 종종 있는데요. 이 내용은 좀 특이해서 설명드리고 앞으로 지주조합원들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주조합원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지주, 땅을 가진 주인이 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 그게 지주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해서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면 계약금 5천만 원 내고 대출을 받든 어떻게 하든 하고 잔금까지 해가지고 5억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조합에 팔고 그러면 3억짜리를 내가 대신 물건으로 줬으니까 3억은 다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2억만 더 내면은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계약을 한 겁니다. 이게 지주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할 때는 계약서가 2개가 되겠죠.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그 다음에 대물 매매계약서가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매매계약서죠. 왜냐하면 내 집을 파는 거고 매매대금을 받는 대신 내가 줘야 될 돈을 상계시키는 거니까 매매계약서 될 겁니다. 일종의 이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서 내야 될 분담금 납부 의무를 대물로 물건으로 주는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토지 또는 주택 매매계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물계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거래 관행상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과 대물계약서를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의 도남동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진행한 건데요.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우리 땅도 너무 낮게 평가됐고 그리고 지지부진한 사이에 땅값이 너무 올랐는데 우리는 그 예전에 수년 전에 했던 그 평가액으로만 하게 되고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거의 집을 뺏기는 꼴이 돼버려서 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로 만들고 대물계약도 무효로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의뢰인들이 저희한테 오셨던 거고요. 한 30명 좀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전부 다 승소를 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지역주택조합과 대물계약은 사실상 하나의 계약이니까 하나만 무효가 되면 전부 다 무효가 된다. 이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물론 민법상으로 법률 행위의 일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의사상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로 할 것이라는 의사가 추단이 되면은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어느 사람이 지역주택조합 가입하면서 대물계약을 하면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내가 대물계약을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또는 대물계약이 무효가 되기만 하면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니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도 없게 되는 거고 조합원 지위도 부존재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물계약도 무효 확인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략을 짜고 갔고요. 결과적으로 전부 다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자격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거나 처음에 있었는데 나중에 재판 중에 없었던 사람이거나 구별하지 않고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무효가 되고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진행된 대물계약도 무효가 된다. 법률 행위의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 법리에 따라서 승소를 했고 하나 특이한 거는 이 판결문에 이제 이 재판부가 또 뭘 하나 넣었냐면 일부 무효 전부 무효가 법리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대물계약은 해제 조건부 계약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을 넘겼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역주택자 가입계약이 살아있음을 전제로 한 거지.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이 가입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내가 대물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내가 한 계약은 해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해제 조건부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대물계약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라고 봤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내용도 유사한 내용이 있긴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물계약을 했는데 가입계약이 지금 무효가 됐잖아요. 아니면 취소가 돼도 여전히 무효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대물계약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 대물계약도 해제가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맞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물계약도 무효가 된다. 이게 무효가 되면은 해제 조건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대물계약도 해제가 된다. 어찌됐든 대물계약도 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확인 청구한 것도 승소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물계약도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그 소송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역주택조합과의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승소를 하게 됐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사시면 되고 만약에 조합이 사업이 계속 진행돼가지고 우리 의뢰인들을 빼고서도 95% 확보
확보돼서 사업계획 승인이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매도 청구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조합에 가입을 하셔도 되고, 가입 안 하시면 조합이 우리한테 팔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시세로 파시면 됩니다. 매도 청구는 시세로 팔면 되는 거고, 그럼 뭐가 더 유리하냐? 이게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조합은 애초에 대물 계약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시세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5년, 10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되잖아요. 분양 가격은 올라가고 원래 집 가격은 이제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차익이 발생되게 되는데, 매도 청구하게 되면은 우리 가액을 시세대로 평가하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에 다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분담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겁니다. 지주조합원들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내가 뭐 1년, 2년 전에 내가 대물 계약을 맺고 지역주택자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시세보다 좀 쳐줬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5년, 10년 지나니까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확 오르고 재산은 그대로 이제 평가액이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분담금만 많아지게 되니까 이거 뭐냐, 너무 억울하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조합원주의 부존정확인 청구하고 대물계약 무효확인 청구해가지고 승소하고 그냥 사시면 되고, 조합이 망하면 그냥 사시면 되고, 조합이 그냥 진행되면 시세대로 받을 수 있게 매도 청구 소송 들어왔을 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